고조선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대 국가이며 삼국시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고구려와 백제는 부여를 계승한 나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우리 민족을 한족 또는 한민족이라 부르지만 이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예맥족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맥족이라면 한반도, 만주, 연해주 등지에서 거주하던 민족을 뜻하며 한민족의 기원이 되는 종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라는 큰 이름 안에는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 졸본부여, 갈사부여 등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부여의 기록은 실체가 없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든데, 대부분 사학계에서는 신화와 역사가 뒤섞인 결과물로 추측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여라는 이름은 북부여를 뜻하며, 남부여는 백제 26대 성왕이 사용한 국호, 졸본 부여는 고구려, 갈사 부여는 부여 왕족이 세운 갈사국을 뜻합니다. 북부여, 통칭 부여는 만주 길림성, 송눈 평야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한 나라이며 훗날 세력이 점점 쇠퇴하면서 고구려에 흡수되었습니다. 대부분 선비족이 발흥하기 이전까지 크게 부흥하다 선비족의 등장과 함께 쇠퇴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고구려보다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음에도 선비족 모용부와 맞서며 지속적으로 패배하면서 급격하게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선비족의 침략을 피해 일부 부여 왕족들이 두만강 일대의 부곡저로 피신하면서 그곳에 정착해 세운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동부여입니다. 대부분 부여에 속한 국가들은 만주 일대에 터를 잡았기 때문에 농경 사회로 진입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철과 말이 풍부해 철기 문화와 기마술이 상당히 발전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구려를 상징하는 계마무사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아무튼 부여에 대해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기 어려운 데다 자료도 워낙 미비하니 중국에서 꾸준하게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연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노력한 반면 그 노력이 먹히지 않으니 부여를 중국의 역사라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 더 거창하게 표현하면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부여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뿌리와 같은 곳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부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여가 기원전 4세기에 건국된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 옥전은 그보다 조금 늦은 기원전 3세기에 건국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함경도에서 연변, 연해주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고대국가로 부르기보다는 부족 집단으로 보는 편이 더 맞을 듯합니다. 즉, 고대국가로 가는 지름길은 세습을 통해 중앙 집권화를 이루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율령을 만들고 종교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에 있으나, 옥전은 고대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각 부족이 모여 만든 일종의 연맹이라는 것이 조금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위치한 함경도와 두만강 일대는 토지가 비옥하고 농경 생활에 적합한 데다 동해 바다를 끼고 있어 물자는 풍부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웃 주변 국가들인 고구려와 신라 등에게 조공을 하며 명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다만 옥저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 유일하게 삼국지 위서 동의전과 후한서 동의전에는 남옥저와 북옥저에 대한 이야기만 덩그러니 실려 있는데, 오히려 동옥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보아 동옥저의 존재에 대해 남옥저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남옥저, 동옥저, 북옥저가 아닌 남옥저, 북옥저만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이 모든 경우는 어디까지나 추정만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옥저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은 한국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민며느리 제도와 골장제 풍속과 관련된 이야기이며, 주로 혼인과 장례, 그리고 특산품에 대한 문제로 옥저에 대해 간접적이나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기록에 따르면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옥저, 남쪽으로는 진안, 서쪽으로는 낙랑군과 인접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오늘날 함경남도 원산 인근에서 경상북도 영덕군까지 강원도 동해안을 따라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변 국가들과 영토를 맞대고 있는 만큼 그 중에서도 마한과 백제, 이 두 나라와 많은 대립이 있었습니다. 지난 백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백제가 한성의 도읍을 정하고 국가로서의 첫발을 내밀 때 주로 붙었던 세력은 대부분 동해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해라는 이름은 포괄적인 국가명으로서 쓰이지는 않았고 어느 집단 또는 종족에 가까운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고구려와 같은 뿌리라고 생각했으며 훗날 3세기를 전후에 고구려에게 정복당해 지배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45년 위나라 장수 관국엄이 낙랑태수 유무와 대방태수 궁준 등과 함께 고구려를 침공할 당시 이때 많은 동해의 세력들이 위나라에 투항, 대부분 낙랑군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나 훗날 진나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되자 자연스레 낙랑군의 영향력도 쇠퇴, 고구려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낙랑군을 병합하면서 동해의 영토 대부분이 고구려에게 흡수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동해의 멸망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별도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기록에는 산과 내를 경계로 집단마다 구역이 나누어져 다른 음락의 구역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노예나 소 또는 말 등으로 보상하게 했는데 이를 책화라고 불렀습니다. 더불어 같은 성씨와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살던 집을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풍습을 보이기도 했고, 매년 음력 10월이 되면 높은 산에 올라 술을 마시며 즐겁게 노는 무천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싫어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